눈이 많이 오던 어느 날, 300년 종가 대문이 열렸습니다. 경사가 아니라 내쫓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뚱뚱한 며느리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눈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여인이 머무는 쪽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무길 마음으로 전합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낮이었지만 하늘은 이미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처마 끝을 긁으며 낮게 울었습니다. 종가의 마당은 넓었습니다. 300년 묵은 기와 지붕이 그 마당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대들보 그림자가 뜰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었지요. 금내는 그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치마폭 안으로 모아 쥐고 있었고 눈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발끝에는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허름하고 큰 보자기였는데 3년 치살미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빗 하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놀이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지요. 마치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를 보듯 그저 처리해야 할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종가는 핏줄로 이어지는 법이고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는 종가 사람이 아니라고. 3년을 기다렸으니 더는 못 기다린다고. 금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나왔지요.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섰고 안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보따리를 들어 금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금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달랐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만들어내던 그 두꺼운 기운이 없었지요. 찬바람이 금내의 얼굴을 단번에 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금내는 어깨를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창 너머에 종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호지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창호지를 천천히 눌렀지요.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 자리에 멈추었다가 이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창 밖에서 금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흩날리는 눈발이 그 윤곽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금내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옆으로 논이 펼쳐졌고 논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그녀는 기렵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섰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눈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밥상 반찬이 하나씩 줄어들 때도 버텼고, 방에 들어오는 장작이 줄어들 때도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돌처럼 굳어갈 때도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를 갖기 위해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일어났고, 쓰디쓴 약을 매일 들이켰으며 새벽마다 사당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버팀이 끝이 났습니다. 금내는 나무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이가 맞물렸습니다. 어금니가 맞다는 소리가 그녀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세게 물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그때 왔습니다. 말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올라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나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눈발 속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금례가 쓰러진 것은 마을 어귀에서 한 마장쯤 더 걸어간 곳이었습니다. 길이 꺾이는 자리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낡은 나무 기둥에 이영 지붕을 얹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절구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렸지요.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금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발이 눈 속에 묻혔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짚을 새도 없이 그대로 눈밭에 엎어졌지요. 보자기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놀이개가 눈 위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방앗간 안에서 최노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게를 기둥에 기대어 놓고 천천히 걸어왔지요. 무릎을 꿇고 금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꺼웠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그는 금례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노인은 군말 없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금례를 불 가까운 쪽에 눕혔습니다. 젖은 버선을 벗겼고 얼어있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를 한 움큼 넣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 구수한 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례가 눈을 뜬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을린 석가래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아궁이 불빛이 천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발이 내밀어졌습니다. 최노인이 쪼그려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발 안에는 묽은 보리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금례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발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지요. 허기는 여전했지만 몸 안 어딘가에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발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최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말이 짧고 툭 던지는 것 같았지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노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곡식을 쥐라고 했습니다. 금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앗간 한쪽에 사인볼이 자루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지요. 곡식은 사람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칼은 하나를 베지만 곡식은 여럿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금내는 볼이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묵직하게 쌓여있는 자루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습니다. 매일 빻고 매일 먹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말이 끝나고 나서 그 자루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금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방 안이 더 환해졌지요. 노인은 절구 쪽으로 걸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금내는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발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핥았습니다. 허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그 눈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앗간 한쪽 구석에 금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최노인이 내어준 낡은 이불이었는데 솜이 뭉쳐 있어서 등이 베겼지요. 그러나 그녀는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잦아들면서 방 안이 조금씩 식어갔고 석갈의 틈으로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금내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종가의 마당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닫히던 문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보낸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새벽마다 일어나 사당을 쓸던 일, 시어머니의 밥상을 먼저 차리던 일, 양 냄새가 가시지 않던 방 안에서 홀로 뒤척이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오늘 보따리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이가 맞물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금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핏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종가는 핏줄로 이어진다는 그 말이 마치 낙인처럼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지요. 배고픈 자의 핏줄은 누가 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 혼자였고 밖에는 눈발 소리만 가득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금내는 이불을 얼굴에 덮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지요. 등이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앗간 바깥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달랐습니다. 아이 울음이었습니다. 작고 가는 울음이었는데 배가 고프다는 말이 그 울음 사이로 섞여 나왔습니다. 어미를 찾는 소리였지요. 금내는 이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잠시 후 멀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내는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배고픈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아이를 굶긴 것이었고 곳간을 잠근 것은 따로 있었지요. 금내의 손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쥐고 있던 이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었지요. 아궁이 불씨가 아직 남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가를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옆에 다른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의 울음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 아이는 종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핏줄이 어쩌고 체면이 어쩌고 하는 말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던 것이었지요. 그 단순한 사실이 금내의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최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곡식은 사람을 모은다는 말이었습니다. 낮에 들었을 때는 반쯤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금내는 방앗간 한쪽에 쌓인 보리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묵직하게 쌓여있는 자루들이었지요. 그녀는 무릎을 세웠습니다. 아직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고 손끝은 여전히 시렸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울고 난 뒤의 눈이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금내는 최노인이 절구질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물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금내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노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금내는 방앗간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자루를 등에 지고 절구 옆까지 옮기는 일이었지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자루를 들 때마다 허리가 당겼습니다. 그러나 금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묵묵히 날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금내는 절구질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절구와 엇박자가 나서 리듬이 깨졌지요. 노인은 고치라는 말 대신 자신의 절구 소리를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 금내는 그 소리에 맞추었습니다. 조금씩 박자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절구 소리가 하나처럼 울리기 시작했을 때 금내의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내는 보리를 빠타가 멈추었습니다. 절구 안에 곱게 빠인 보리 가루를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가루였습니다. 물에 타면 금방 가라앉았고 먹으면 목이 텁텁했지요. 배는 채워지지만 허기가 금방 다시 왔습니다. 금내는 그 가루를 천천히 손가락 사이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볶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금내는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한 줌 넣었지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솥 바닥이 달아오르면서 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금내는 나무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고르게 볶아야 했습니다. 한쪽만 타면 쓴맛이 났지요. 첫 번째 시도는 반쯤 탔습니다. 불이 너무 셌습니다. 볼이 절반이 검게 변했지요. 금내는 솥을 내렸습니다. 탄 보리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뱉지 않고 씹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혀로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낮췄습니다. 더 오래, 더 천천히 저었습니다. 보리가 고르게 노릇해졌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훨씬 깊고 고소한 냄새였지요. 빻아서 물에 타 보았습니다. 마셔보니 전날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텁텁했습니다. 목 뒤에 가루가 걸리는 느낌이 남았지요. 금내는 콩을 더해 보았습니다. 볶은 보리에 볶은 콩을 섞어 함께 빻았습니다. 가루가 더 고와졌습니다. 물에 타보니 보리만 쓴 것보다 부드러웠지요. 그러나 맛이 밋밋했습니다.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금내는 사발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아이 하나가 방앗간 앞을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어미 손을 잡아당기는 아이였습니다. 어미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지요. 금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발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내는 매번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비율을 바꾸고 볶는 시간을 달리하고 빻는 굵기를 조절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금내는 이른 아침부터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볶은 보리와 볶은 콩을 섞은 가루였는데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막혀 있었지요. 물에 타면 고소한 냄새는 났지만 목 뒤에 걸리는 텁텁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사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혀로 찾고 있었지요. 가루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물의 온도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비율이 문제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 노인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오다가 금내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금내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내밀었지요. 노인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삼켰지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사발을 돌려주었습니다. 텁텁한 뒷맛이 문제라는 것을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그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노인은 방앗간 한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엿기름으로 담근 조청이었지요. 겨울 철목이 칼칼할 때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금내는 그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조청은 짙은 갈색이었고 손가락에 묻히자 실처럼 늘어났습니다. 금내는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 떴습니다. 한 숟갈, 그것도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쯤만 떴지요. 가루를 담은 사발에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 저었습니다. 조청이 녹으면서 가루가 고르게 퍼졌습니다. 색이 조금 짙어졌지요.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고소한 향 위에 은은한 단내가 얹혔는데 달콤하다기보다는 깊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금내는 사발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첫 모금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모금이 넘어갔지요. 그녀는 사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혀끝으로 입술을 한 번 훑었습니다. 텁텁함이 없었습니다. 가루가 목에 걸리지 않았지요. 조청이 거친 것들을 감싸 안은 것처럼 맛이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금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찾던 것을 찾은 사람처럼 조용했지요. 그러나 크게 기뻐하거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빈 사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솥 안에 남은 가루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최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금내는 남은 가루의 조청을 다시 조금 풀어 노인에게 건넸지요. 노인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끝까지 마셨습니다. 사발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떫은 맛이 잠잠해졌고 향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 끄덕임이 말하고 있었지요. 마침 방앗간 앞을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냄새를 맡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아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금내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루를 사발에 담아 물을 부었습니다. 아이에게 건넸지요. 아이는 처음에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낯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 모금을 마셨지요. 그리고 아이는 사발을 다 비웠습니다. 이번 건 덜 거칠다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작고 수줍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지요. 금내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요. 오랫동안 그 얼굴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절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절구 소리가 다시 울렸지요. 금내는 빈 사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볶았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누가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었지요. 금내가 가루를 나눠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 어미 손을 잡고 방앗간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미는 금내를 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굽힘이 말보다 무거웠지요. 금내는 가루를 한 주머니 싸서 내밀었습니다. 어미는 두 손으로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그 어미의 이웃이 왔습니다. 흉년이 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핏기가 없었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다녔지요. 장터에는 쌀이 없었고 있어도 값이 너무 올라 손을 뻗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마을에 볶은 가루 한 사발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가루 한 사발이면 반나절은 버틴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갔습니다. 품팔이꾼들이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나가기 전 물에 타 마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방앗간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닷새쯤 지나자 10명이 넘었지요. 금내는 새벽부터 가마솥을 올렸습니다. 보리를 볶고 콩을 볶고 함께 빻았습니다. 조청을 조금씩 섞어 가루를 완성했지요. 손이 바빠졌습니다. 절구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노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옆에서 함께 빻았습니다. 두 사람의 절구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앗간을 채웠지요. 금내는 가루를 나눌 때 값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사람에게는 조금 받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밀었습니다. 어떤 날은 엽전 한 입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금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음 날 보리 한 줌을 들고 오기도 했고 장작 한 아름을 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장터에도 소문이 닿았습니다. 먼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러 온 사내가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가루를 한 사발 마시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주머니를 여러 개 사갔습니다. 멀리 있는 식구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루가 사람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반면 종가 쪽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종가 마당에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제사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명절이면 줄을 서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흉년이 길어지면서 그 발길이 줄었습니다. 곳간은 닫혀 있었고 종가 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체면보다 배를 따랐지요. 허리를 굽혀야 할 곳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그것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종가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마솥 앞에 앉아 보리를 볶았지요. 불을 고르게 유지하는 일, 조청의 양을 맞추는 일, 가루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는 일. 그것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손이 빨라졌고 눈이 정확해졌지요. 처음에 반쯤 태우던 보리는 이제 한 알도 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방앗간 문 앞에 아이 셋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금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발을 3개 꺼냈습니다. 가루를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후후 불며 마셨지요. 셋 모두 사발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금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마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쓸 가루를 더 빻아야 했지요. 절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가에 먼저 이상이 생긴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습니다. 곳간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보였지요. 쌀독에 손을 넣으면 손바닥에 나탈이 몇 개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흉년이 2해째 이어지면서 소작인들이 바치는 것이 줄었고 장터에서 물건을 내다 팔아도 값이 되지 않았지요.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일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종가였지만 흉년 앞에서는 담장의 높낮이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방앗간으로 몰린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한참 전이었지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볶은 가루 따위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종가 마당을 드나드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를 오는 사람이 드물었지요. 예전 같으면 대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앗간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창호지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이었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지나갔지요. 그녀는 한동안 그 마당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일어서고 앉기를 2번 반복했지요. 방앗간에 가야 한다는 생각과 종가의 안주인이 볶은 가루를 구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번갈아 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다가 말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을 보니 그것도 창피했지요. 그녀는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손이 방앗간 앞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종손은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종가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갓도 쓰지 않았지요. 그는 방앗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 안에서 절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소한 냄새도 흘러나왔지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대문을 닫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창호지에 손을 얹고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지요. 그때 창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종손은 갓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갓끈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종손을 알아보고 눈을 피하며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손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종손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내는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요. 절구질을 하던 최노인이 종손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절구질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지요. 금내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종손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깊었지요. 그는 금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입이 열렸습니다. 종가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서 있었지요. 서 있는 것 자체가 그의 말이었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지 연민이 오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루를 사발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었지요. 조청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종손 앞에 내밀었습니다. 굶는 이는 누구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손이 먼저 말하고 있었지요. 종손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3년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그것을 보면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가마솥 앞에 앉았지요. 등 뒤에서 종손이 사발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방앗간 처마 끝을 스쳤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방앗간은 달라져 있었지요. 낡은 이영 지붕은 새 기와로 바뀌었고 절구도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아침이면 연기가 일찍 올랐고 가마솥 볶는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했지요. 금내의 손은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방앗간에 들어왔을 때보다 손바닥이 두꺼워졌고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손이 가루를 만질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볶는 온도를 가늠할 때, 조청의 양을 맞출 때, 가루의 굵기를 확인할 때마다 그 손은 느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지요. 그날도 금내는 이른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를 저으면서 불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방앗간 문이 열렸습니다.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지요.
노인은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허리가 예전보다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지요. 금내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가마솥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지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금내는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지요. 그녀는 방앗간 한쪽에 쌓인 작은 주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루를 담은 주머니들이었는데 내일 장터에 내보낼 것들이었지요. 금내는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굶지 않는 법을 남기겠다고 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소리였습니다. 방앗간 앞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였지요. 금내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이 셋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멈이라고 부르며 달려왔지요. 금내의 치마를 붙잡은 아이도 있었고 가마솥 냄새를 맡으러 코를 킁킁거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금내는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들은 그녀를 어멈이라고 불렀지요.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가루 한 사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이 방앗간으로 왔고 그 아이들이 이곳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지요. 금내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아이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종가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종손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지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제사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종가 대문에 붙은 현판이 바람에 기울었다는 말도 들려왔지요. 300년을 버텨온 집이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슬프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금내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두어 가지, 그리고 보리밥이었지요. 아이들은 떠들며 먹었고 최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종가에서 쫓겨나던 그날처럼 눈발이 흩날렸지만 지금 금내가 앉아 있는 곳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고 곁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금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떴지요.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줄을 섰던 그 가루,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경야담이었습니다.